오늘 캣본드라고요. 재해연계증권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죠. 먼저 이 캣본드의 캣이라는 뜻은 catastrophe라는 이게 이제 큰 재해에 처음에 이 CAT로 시작하지 않습니까? 알파베트가.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름이 캣본드인데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미국에서 92년도에 플로리다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앤드류가 있었고 94년 LA 근교의 노스위치에서 발생했던 강도 6.7이면 그래도 꽤 센 지진이었습니다. 이 지진으로 일어난 그 피해를 어떻게 그 재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보험사들이 이제 자신이 받은 그 보험 프리미엄으로는 이 자연재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또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의 보상을 염두에 두고 투자은행을 끼고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이 자본시장으로 전가가 되면서 보험사가 또는 재보험사가 부담해야 될 손실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증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제일 처음에 발행된 캣본드는 94년에 하노버 재보험사가 최초로 발행을 했다 그래요. 2015년 기준으로 발행 잔액이 $259.6 billion 이게 지금 제가 2018년 기준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50조, 지금 이 기준으로는 30조가 좀 넘는 사이즈죠. 50조가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. 보통 이 캣본드는 재보험의 대안으로 주로 이제 활용이 되고요. 이제 보면은 재보험사가 많이 스폰서가 되면서 뭐 이게 정부나 회사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SPC를 투자은행을 끼고 만들고 이 SPC의 보험 프리미엄을 정기적으로 내면서 이제 트리거 이벤트라고 그래서 큰 그 재해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 지급을 받는 거예요. 만약에 그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보험 프리미엄만 내고 끝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투자은행이 만든 SPC는 이제 CDO 같은 상품을 파는 겁니다. 투자자한테.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뭐 등급이 세이프한 뭐 트란시가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트란시가 있을 수 있고 그 카테고리입니다. 그 사람들로부터 투자 대금을 채권식으로 채권 발행하듯 발행해서 모은 다음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원금 이자를 지급하면 되는 거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는 통상 원금 파트는 이 프리미엄을 받게 된 보험회사 이 스폰서 회사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보험금 지급하고 남은 것만 재해 발생 시에는 이 투자자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이 투자 증권에 대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죠. 이 SPC는 한편 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과 보험 프리미엄을 국채와 같은 그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본시장을 활용을 하고 그 catastrophic event랑 관련된 위험이 이 자본시장으로 전가됐다고 볼 수 있죠. 왜냐하면 그 위험의 일정 부분을 이 투자자들이 또 안게 되니까. 말씀드린 대로 투자 손실,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
투자 부적격 등급입니다. BB 이하는 이 투자 부적격이 정크본드라고 봐야 되죠. 보통 이제 정크본드로 발행이 되는 거고, 발행 조건은 뭐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인 리보 금리 또는 미국 국채 금리에다가 연 6에서 8% 정도의 프리미엄이 더해집니다. 그 투자 부적격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면은 이런 캣본드를 사고자 하는 투자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? 원금 손실이 위험이 있음에도 일단은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죠. 근데 그거보다 또 더 큰 장점은 이 자연재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시장 위험과는 굉장히 독립적인 위험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, 주로 이 캣본드는 기관 투자자한테 팔리는데, 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. 굉장히 이 캣본드가 갖고 있는 위험은 자연재해 위험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위험과는 독립적이고,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채권을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키면 위험을 분산시키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대부분의 캣본드 SPC는 그 텍스 헤븐이라고 불리는 세금을 뭐 거의 안 내는 케이먼 아일랜드나 버뮤다 같은 데다가 SPC를 만듭니다. 90년대 중반 이후에 발행된 캣본드의 그 투자자 손실 발생 퍼센테이지가 3.5% 내외라고 해요. 그 얘기는 이 캣본드의 그 위험 관리가 제대로 잘 되는 거죠. 이게 정크본드인데 투자자 손실 발생 퍼센테이지가 3.5% 내외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캣본드 관리가 잘 되고 있다. 이게 지금 발행 잔액이고요. 2015년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니까 30조 정도? 연평균 20% 이상의 빠른 속도로 커졌고, 저기 좀 진한 노란색은 이거 신규 발행액입니다. 발행액이 계속 하여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.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게 18년도 기준으로는 50조가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위험 분산의 목적으로 캣본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헤지 펀드가 있고, 에셋 매니저들, 뭐 펜션 펀드 다양하게 투자자로 참여를 하는데,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. 캣본드를 산다는 거죠. SPC를 통해서 이게 이제 뭐 클래스 1, 2, 3, 트란시 A, B, C 이렇게 나눠지면 자기 그 위험 수준에 맞게 뭐 사겠죠.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기관 투자자 중에 Specialized Catastrophe Oriented Fund라는 게 있습니다. ESCF라는 특별한 형태의 기관 투자자도 캣본드 투자자로 참여를 하는데,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12 Capital, Credit Suisse, Juniperus Capital, AXA Investment Manager 등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캣본드가 또 추가적으로 진화된 상품 중에 재밌는 게 2003년도에 시티그룹이 어떤 상품을 만들었냐면, 주식시장의 큰 폭락이 자연재해에 준하는 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한 캣본드 식의 상품으로 스테빌리티 노트라는 게 만들어졌고, 이것이 나중에 특정 헤지펀드가 망할 경우 그 헤지펀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또 진화가 됩니다. 또 재미있는 상품 중에 하나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커밍엄 교수가 있는데, 이 사람은 캣본드랑 유사한 상품으로
회계감사법인이 큰 그 어떤 법적인 손실로 어떤 존폐 위기에 직면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또 그 상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캣본드가 그 한 번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멀티플 자연재해를 커버하려는 캣본드도 개발이 되었고, 99년에 이미 첫 번째, 두 번째 자연재해를 커버하는 그 캣본드가 발행이 됐고, 2001년에는 그 세 번째 자연재해까지 커버를 하면서 나중에는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의 자연재해도 커버하려는 그런 캣본드가 소개되기도 하고요. 그 한국의 그 민간재해보험은 아직 성숙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고,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을 통해서 재해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 그 민간 보험사보다는 정부가 직접 캣본드를 발행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고, 실제로 멕시코 같은 나라가 자국의 그 지진 위험을 대비해서 캣본드를 발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해 관련 그 위험 평가를 위해서는 아직 데이터나 노하우 같은 것이 좀 축적이 더 돼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정크본드 시장의 그 채권 금리가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,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캣본드를 발행하는 게 재보험을 드는 것보다 불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매력을 좀 비교하려면 우리나라 정크본드 시장이 조금 외국 시장만큼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. 아무튼 이 캣본드의 발행됐을 경우 국내에서 재해 관련 재정지출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, 자본시장의 그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으며, 또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부가 재난 방지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캣본드 발행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.